일본과 함께하는 장기축제 한삼인배 4회 세계인 장기대회로 인사드립니다. 본선 32강전에 앞서 해외 부문 이벤트 대회를 중계하고 있는데요. 오늘 최종 우승자를 결정하는 결승전이 진행됩니다. 바로 일본 동주핑 대 가와구치 히로시 선수죠? 그렇습니다. 조별리그와 준결승을 통해 결승까지 진출했는데요. 비록 본선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이벤트 대회에서 우승을 바라보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특히 가와구치 히로시 선수는 3회 대회에서 우승을 했었는데요. 이번 4회에서 우승을 한다면 2연패가 되겠네요. 네, 가와구치 히로시 선수는 1회 세계인 장기대회부터 꾸준히 참가하면서 그동안 브레인TV를 통해 여러 차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장기 기력도 뛰어나지만 유쾌한 성격으로 선수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선수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대회 기간에 제가 실제로 만났었는데요. 상당히 유쾌한 선수로 기억됩니다. 장기에 대한 열정이 크고 또 긍정적인 모습에서 항상 웃는 모습이 보기 좋았던 선수입니다. 이렇게 결승에 올라온 모습을 보니 가와구치 히로시 선수의 웃는 모습이 다시 떠오르네요. 네, 대회 2연패를 노리는 가와구치 히로시 선수, 동료 선수인 동주핑 선수를 상대로 과연 어떤 전략을 들고 나왔을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현재까지 진행된 경기들 대진표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별리그를 통과해 준결승에 오른 선수들 명단이 보이고 있죠. 가와구치 히로시, 쇼시 카즈하루, 오토곤바트, 동주핑 선수입니다. 오늘은 가와구치 히로시 대 동주핑 선수의 결승전이 되겠습니다. 일본 선수들이 3명인 가운데 몽골 오토곤바트 선수가 3위, 쇼시 카즈하루 선수가 4위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몽골 오토곤바트 선수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결국 3위를 차지했네요. 경험만 쌓인다면 충분히 우승을 노릴 만한 실력을 가진 선수였죠. 그럼 오늘 결승에서 만난 두 선수들 만나봐야겠죠? 프로필 화면 이어집니다. 한해 일본 동주핑, 초는 가와구치 히로시 선수입니다. 귀마 수비형 대 양귀마 공격형 기풍을 가지고 있고 일본 도쿄에 거주하고 있는 동료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오늘 대결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최종 우승을 차지하는 선수는 누가 될까요? 지금부터 해외 선수 부문 이벤트 대회 결승 시작합니다. 한삼인배 4회 세계인 장기대회, 오늘은 해외 선수 부분 이벤트 대회 결승전이 진행이 되죠. 네, 동주핑 선수와 가와구치 히로시 선수 경기 시작됐는데요. 네, 역시 두 일본인 선수가 결승전에서 만나게 됐네요. 네, 일단 동주핑 선수는 계속 보여주었던 좋은 원악마 포진을 들고 나왔고요. 가와구치 선수는 본인의 장기인 양귀마 포진을 들고 나왔는데 양귀마 대 원악마 이 대회에서 자주 중계되지는 않죠. 네, 양귀마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양귀마와 원악마는 서로 약간 상극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누가 초를 잡느냐에 따라서 선수 효과가 좀 극명하게 나뉘는 포진이고요. 네. 서로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상성 포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양귀마는 이 양상을 이용해서 이 원앙의 좌와 우진의 진마 쪽 방향을 공략하는 수가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단 말씀드린 사이에 가와구치 선수는 양쪽 귀마를 놓았고 면포를 놓았고요. 동주핑 선수도 양쪽 진마를 놓은 후에 면포와 귀포를 빠르게 차린 모양인데요. 네. 이 두 선수가 서로 결승에서 만나게 될 줄은 아마도 예상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심히 해봅니다. 아마 결승에 올라온 만큼 그 누구보다도 우승이 간절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리 두 선수가 같은 대표팀 소속이라고 하고 또 평상시에 매우 친하다고 해요. 그렇다고는 해도 이 타이틀이 걸려 있고 트로피가 걸려 있는 만큼 그럼요. 또 여기서는 정말 서로 간에 인정사정 없이 공격과 방어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가와구치 선수는 우측의 귀상이 위로 진출을 했고 근데 동주핑 선수는 여기서 중앙병을 이렇게 이동하는 수 대신에 좌진에 있는 한 차가 한 칸 올라서는 수를 두는데요. 지금 이렇게 한 차가 올라선 수의 의미가 좀 자칫 궁금해집니다. 일반적으로라면 병을 좀 모으는 편이죠. 병을 이제 양귀마를 상대로 원앙은 이제 병을 모으거나 중앙으로
그래서 뭐 양귀상으로 이렇게 차릴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빠르게 중앙병을 쓸고 중앙마가 나와서 원악마 형태를 갖추는 수도 있는데 이 한 차가 좌측에 한 칸 올라선 부분은 좀 신경 써 봐야 될 것 같고 네. 가와구치 선수가 이 우측의 초차를 2칸 안으로 들어섰는데 이 수는 다소 성급할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이 중앙병이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 이 조를 젖히기가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동주핑 선수 지금 차를 옆으로 이동했는데요. 네. 이 곁자리로 이동하는 수를 이렇게 차가 이동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선수들 사이에서는 곁차라고 부르는데 네. 곁자리에 이렇게 차가 오면 양귀마 같은 경우에 상위 진출하는 수를 저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좀 이색적인 판단입니다만 아주 타당한 수고요. 네. 사실 자주 보지는 못했던 수예요. 그렇죠. 근데 네. 이 양귀마 포진을 상대로는 원악마 짱기나 혹은 귀마 짱기를 두는 선수들이 이렇게 곁자리에 차가 옴으로써 상해 진출을 제한하는 수는 이제 좀 최근에 좀 여러 차례 선보인 적은 있습니다. 네. 차성균 선수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고요. 일단 동주핑 선수는 궁을 내렸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 가와구치 선수가 차를 2칸 안으로 이렇게 젖혔는데 이 귀상이 나온 수가 자칫 헛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네. 오늘 두 선수 결승전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네. 오늘 대국에도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부분을 좀 유심해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역시 서로 이 같은 대표팀끼리 얼마나 서로를 잘 알고 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누가 서로에 대한 준비를 더 많이 해왔을지가 오늘 경기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선수가 실제로도 사석에서 되게 친하다고 하고요. 그런 와중에 저도 이제 과거 이제 대회에서 이제 저와 친한 선수와 대국을 하마터면 할 뻔했었는데 네. 그렇다고 물론 다 친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연습을 할 때도 서로 간에 이제 연습을 하는 티를 낼 수 없고 또 상당히 좀 경기를 빨리 끝내서 다시 좀 편안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네. 또 계속해서 경기를 두게 되면은 경기를 하다 보면은 그렇죠. 또 서로의 전략이 좀 드러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서로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말씀드린 사이에 이 한에서 중앙병을 이동시켜서 포로 상을 노리니까 이러면 다시 조를 젖혀야 되거나 하거든요. 좀 이 귀상이 빨리 진출하는 수가 여기서는 악수처럼 이제 수 낭비가 된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소 가와구치 선수가 초반에 모양이 안 좋고요. 여기서 그런데 초에서는 일단 상을 취하려면 취해라. 이제 나는 좌진의 귀상을 진출해서 우진을 노리겠다라는 판단인데 네. 글쎄요. 이러면 물론 바로 귀포로 취한다면 공격이 또 먹히겠는데 그렇다면 한에서 우진 차가 한 2칸 정도 올라와서 우진 진마를 한번 지켜주게 되면 이때는 결국에 초의 우측의 귀상이 좀 이렇게 붕 떠버리게 돼서 졸로 지키거나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이렇게 우진 진마를 지키면 우측의 귀상을 졸로 막거나 지금 여기서 아니면 함정을 약간 걸 수도 있기는 하겠어요. 어떤 수로 함정을 걸 수가 있죠? 네, 예를 들어 포로 이 상을 취한다면 네. 그런데 바로 지금 제가 함정을 걸 수 있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함정순 당장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일단 좌측에 졸이 붕 떠 있어서 이러면 포가 또 빠지는 수가 조금 위험하긴 하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무조건 초에서 글쎄요 좌진의 조를 한번 붙여서 그 이후에 함정수를 생각해 보는 수가 절대수 같습니다. 그렇죠. 이러면 만약에 한에서 귀포로 이 초상을 친다면 이 중앙졸로 이제 중앙졸이 이제 차기를 포가 귀환하는 걸 막는 못하게 거죠. 막는 수가 가능은 하긴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이 당한 수만큼은 만회하는 수도 있기는 해서 네. 조금은 여기서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그러나 제일 좋은 수는 오히려 상이 이렇게 너무 섣부르게 진출하는 것보단 좀
수순을 지켜본 후에 진출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 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초를 잡다 보니까 가와구치 히로시 선수가 먼저 기물들을 조금씩 빠르게 좀 배치를 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장기도 네. 뭐 이렇게 보면 상대의 수를 기다리는 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이렇게 섣부르게 공격 방향을 보여주거나 자신의 어떤 패턴을 이렇게 패를 보여주게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또 맞춤형으로 포진을 짤 수가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동주핑 선수가 대응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동주핑 선수 일단 귀포로 초의 우측 귀상을 취했는데 네. 이러면 일단 기물 손실을 받거든요, 가와구치 선수. 그렇죠. 절대 저 포를 무사히 내보내 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일단 그런데도 저 포를 네, 쫓으려고 네, 차를 이동을 시켜도 네. 지금 좀 안 되는 수죠. 네, 일단 당장 네. 일단 절대수는 중앙졸이 이렇게 옆으로 이동해서 한번 이 포의 귀환을 막는 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병이 이렇게 이동한다면 물론 그냥 이 병을 취하는 수도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버틴다면 서로 간에 이 포를 살리느냐 살리지 못하느냐를 가지고 두 선수가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여기서 일단은 펀치를 맞았으니 되돌려 줘야겠죠. 예. 지금 뭐 어떤 수로 포를 가둘지 아니면 또 다른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네. 장구하는 가와구치 히로시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일단 포의 퇴로를 막습니다. 네. 네, 포의 퇴로를 막았으니까 여기서 응수를 잘 해야 되는데요. 이 한 포가 지금 보면 얼핏 보면 귀환하기가 매우 힘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네. 수순만 또 잘 정비한다면 바로 초에서 저 포를 잡기는 쉽지가 않아서 조금은 서로 간에 이제 초에서도 저 포를 잡기 위해서는 공을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에서는 유력수는 중앙의 좌측 또는 우측의 상이 중앙으로 진출하는 수인데요. 네. 이유를 살펴보시자면 여기서 상이 나오면 좌측의 양조를 이제 상을 이용해서 공격하면서 포가 빠질 자리도 마련할 수 있고요. 네. 네. 여기서 만약에 상이 하나 진출한 상태라고 치면 네. 이 초차가 이렇게 포를 그렇죠. 이렇게 진출해야 돼요. 네. 초차가 이렇게 얼핏 노리러 가면 이 포 잡을 수 있지 않냐 하실 수 있는데 네. 그럼 이 포가 이렇게 돌아가는 수가 발생합니다. 그럼 그러면 또 졸로 차가 치면 상이 이제 차를 치는 수가 있어서 네. 이렇게 되면 초에서는 급하게 차로 이 포를 잡으러 가면 안 되고요. 초궁이 이제 좌측 이제 좌하기 정도로 틀면서 이 면포가 이동해서 포를 잡으러 가는 수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판단 좋고요. 일단 차가 성급하게 포를 네, 공격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되면 포가 좀 갈 자리가 위험해지긴 합니다. 네. 이 포가 살아서 귀환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되면 최선은 나중에 여차하면 우측에 있는 살을 취하면서 이제 상사와 포가 교환하는 형태로 가게 될 수도 있거든요. 글쎄요, 여기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궁을 틀었는데 물론 지금 상황에서 궁이 틀었으니까 한에서는 이 상이 이 좌측에 조를 치면서 공격이 들어갈 수 있는데 포가 막는다면 이 마가 이 포를 노리게 되는 수를 한에서 막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살을 취한다면 네, 여기서 그렇죠. 동주평 선수 취하는 수까지는 맞고요. 그런데 여기서 가와구치 선수가 바로 상을 취하네요. 바로 상을 취하면 이러면 포가 포가 그렇죠. 살아갈 수 있죠. 이러면 지금 여기서 생각 잘해야 됩니다. 네. 가와구치 선수 일단 상으로 이 병을 취해서 이쪽을 한번 흔든 다음에 차가 이렇게 빠지거나 좌측의 차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서서 공격하는 수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다 잡았던 버스를 이제 놓칠 수 있는 눈앞에서 그냥 보내줘야 되네. 네.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네. 이렇게 버스를 잠시 한 30분에 한 번씩 기다리는 버스를 타야 됐던 적이 있는데 한 번
그 버스를 놓치면 그날 이제 30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게 30분 더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서는 정말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항상 그렇죠. 느끼게 되는데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네, 여기서 근데 포를 지금 우측으로 이동해서 말을 쫓는 이 수는 글쎄요, 이 수가 급한 수였을까요?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서 오히려 이러면 한에서 좌진의 이 진마가 중앙으로 이동하게 되면 포가 빠질 자리만 마련해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동주핑 선수의 이 술기가 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오히려 가와구치 선수가 그냥 정말 이 눈 뜨고 코 베이는 듯하게 이렇게 기물을 손해를 보고 그냥 살려보내는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동죽빈 선수의 네. 그런 수순에 좀 가와구치 히로시 선수가 좀 말려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앙 조리 또 이제 옆으로 이동한 것을 이제 또 중앙 마가 한에서 뜨니까 초졸이 노려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 조를 방비하는 사이에 또 포가 빠질 자리가 생겼어요. 생기죠. 이러면 한 포가 3선짜리로 갈 수도 있고, 지금 이런 모양이 되면 여기서 심지어 2선으로 갈 수도 있어요. 2선으로 가면 얼핏 상길이 이제 상벽이 막혀서 네. 초차로 이 병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포가 넘어와서 귀마를 다시 노리면서 한 차를 노리는 수도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포가 안전하게 살아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결국 눈앞에서 버스를 놓치는 가와구치 히로시 선수네요. 네, 다음 버스는 언제 올까요? 정말 너무 아쉬운, 정말 충분히 네. 지금 아까 모양에서는 가와구치 선수가 대등하게 이끌어갈 수 있었는데 그 수를 놓쳤습니다. 아무래도 결승전이다 보니까 이제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좀 성급하지 않았나. 사실 저번 대국에서 일본의 쇼시카즈하루 선수와는 굉장히 기싸움이 팽팽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반해서 오늘 대국은 가와구치 히로시 선수가 수순이 조금 한 템포씩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가와구치 선수라고 하면 이 정말 차분하면서도 한 수 한 수 확실하게 이 공격해 나가는 부분이 이 선수의 장기였는데 오늘은 가와구치 선수답지 않게 다소 수순이 다소 이렇게 조밀하지 못하고 조금 서두르는 듯한 인상을 네. 받습니다. 반면에 동주핑 선수 앞서 경기에서도 원악마 포진의 아주 깔끔한 운영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이번 경기에서도 이 곁으로 차가 빠지는 판단부터 이 양귀마 포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해온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좀 저도 느껴지네요. 네, 지금 살을 넣었는데 여기서 살을 넣으면 글쎄요. 일단 중포가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면 한에서는 이제 수비가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한 포가 우사줄로 이동해서 이 우측에 초의 귀마를 취하면서 또 상을 취하는 수도 나오게 돼서 지금 형태가 매우 한해 좋거든요. 그러네요. 계속해서 이어질 수순들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한번 이렇게 좀 짜임새 있게 맞아 떨어지게 되면 수일기가 그 뒤부터 톱니바퀴처럼 좀 맞물리는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바로 그게 또 장기의 매력이 아닐까 싶네요. 그렇죠. 반면에 이제 또 당하는 선수 입장에서는 좀 한 번이라도 이렇게 숨 쉬어서 반격할 수 있는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끌려다니는 형태가 나오게 되면 좀 매우 곤혹스럽습니다. 일단 중포가 넘어와서 귀마를 노리면서 이제 귀쌍을 또 동시에 노리는 형태가 돼서 이 좌측의 초차가 4선짜리 정도로 와서 한번 지켜주는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일단 판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리 봐도 이 우측으로 네. 연포가 이동하는 수는 좀 수순 낭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우진의 마가 이미 우측의 한 차로부터 지켜지는 상황에서 네. 초의 면포가 굳이 이동할 필요가 없었고 지금 오히려 그 수순 때문에 결과적으로 좀 모양이 많이 꼬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네요. 다시 포는
선수는 어차피 면회 자리로 돌아와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네. 돌아와야 되죠. 오늘 결승전에서 차분한 수순을 보여주고 있는 동주핑 선수입니다. 가와구치 히로시 선수 조금 성급하게 수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 장기 끝난 게 아니니까 끝까지 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지금 동주핑 선수도 중포를 놓았기 때문에 이 방어가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일선에 있는 좌진의 한 상을 좀 노리러 간다든지 해서 좀 모양을 꼬는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일단 선수죠. 네. 귀마 취하는 수가 나오고 이러면 자연히 한에서 또 초의 귀상을 그럼 양상을 취하게 되네요. 한에서. 그리고 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귀마와 귀상을 취해서 이 기물 소진이 나면 지금 모양을 놓고 보시죠. 이 워낙 많은 양마도 살아있고 오병도 이렇게 든든하게 있는 반면에 그리고 또 차도 예, 또 초의 진영이 들어와 있죠. 그렇죠. 근데 반면에 초에서는 양귀마도 형태가 깨졌고요. 우측에 포가 이렇게 놓여 있어서 상당히 기물 배치가 부조화스럽고 포도 일단 면을 이탈해 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귀쌍이 이렇게 양상에 올라가서 압박한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그 형태가 깨졌죠. 이러면 가와구치 선수가 이 고전이 예상되는데요. 일단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가오치 선수가 좀 우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빨리 면포라도 놓아서 이 우측의 찻길도 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초반에 좀 무리하게 공격을 시도하려 보다 보니까 네, 좀 그 수순들이 또 잘 안 먹혔기 때문에 네. 지금 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네요. 근데 아무래도 이 포를 잡으려고 궁을 튼 판단까지는 아주 좋았는데 그 이후에 상으로 조를 치는 수에 대해서 포로 막았어야 됐는데 그렇죠. 이제 졸로 취하면서 갑자기 모양이 좀 이상해졌을 겁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도 잡을 수 있는 그림이었던 것 같은데 하고 당황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또 차가 네. 상을 쫓으려고 네. 좀 안쪽으로 들어갔는데요. 네, 일단 이 판단은 글쎄요. 근데 지금 얼핏 생각하면 상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수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양차가 사실상 걸리거든요. 어떻게 걸리죠? 만약에 포를 이렇게 면포로 놓는다면 네. 한 차가 이렇게 내려와서 차장군에 뒷차가 죽고요. 만약에 그 수 대신에 여기서 글쎄요. 잠시만요. 여기서 초차가 무조건 내려와야 되겠네요. 네. 내려오지 않으면 여기서 만약에 궁을 이렇게 튼다든지 했다가는 또 마가 빠져서 이 차를 잡는 수가 있어서 일단 지금 여기에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차가 상 노리러 가는 수는 위험한 판단이고요. 무조건 내려와야 두 차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 수순에서 초에서 차를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지금 실수 나왔어요. 지금 중앙으로 궁중에 초차가 들어왔는데 이러면 중앙마가 그죠? 좌진으로 빠지면서 차를 노리면 포장군 부르면 이 초차가 꼼짝없이 죽죠. 저수를 가와구치 히로시 선수가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모양이 꼬여 있으니까 네네. 이게 정말 장기를 두다 보면 한 수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매번 느끼거든요. 저 막아뜨면서 네. 차와 네. 또 포장을 부르는 게 진짜 굉장히 좀 아프네요. 네, 초반에 이 포가 넘어와서 우측의 진마를 노리러 가는 수가 좀 수순 낭비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 포 때문에 이 포가 떠 있으니까 마가 빠지면 이 초차를 잡을 수 있거든요. 놓치지 않습니다, 동주핑 선수. 기회죠. 예, 이러면 천상 면포로 받거나 초궁이 우측으로 틀어야 되는데 그러면 초차는 죽죠. 네. 지금 형태가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차까지 잃게 되면 초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경기가 이어질 것 같다는 예상이 되네요. 네, 동주핑 선수 되게 초반부터 거세게 몰아치고 있음에도 표정에 미동이 없고요. 반면에 가오치 선수는 실수했다라는 좀 느낌이
묻어 나옵니다. 일단 면포를 놓았고 굉장히 허탈해하는 네. 가와구치 히로시 선수의 모습이 예, 보였습니다. 반격의 기회를 모처럼 잡았다 생각했는데 들어간 곳이 사지가 되었습니다. 네, 마치 제가 아까 버스 이야기를 말씀드렸으니까 버스를 놓쳐서 다른 버스를 타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버스였던 것 그렇죠. 같이 잘못 본 거죠. 잘못 본 거죠. 예. 3번인 줄 알았는데 8번이었던 거죠. 아이고야. 이런 느낌이네요. 예. 일단 중앙에 졸이 올라가서 지금 점수 차가 너무 벌어졌거든요. 근데 점수 차도 점수 차지만 당장 초에서 이 기물이 이제 공격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안 나온다는 게 좀 아프네요. 네, 뛸 수 있는 기물도 지금 우측의 포 정도고요. 네, 그러네요. 아니면 좌진의 귀마 정도인데 좌진의 귀마도 당장 활동하기는 지켜준 기물들이 없어서 부담스럽고 네, 우측의 포가 중포 정도로 빠지는 판단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점수 차이를 뒤로 하고서도 네, 아마 기물들의 운영이 조금 매끄럽게 이어진다면 또 다시 한번 역전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초의 입장에서는 그런 기물들과 형태가 좀 아닌 거죠. 그렇죠. 이 사실 장기에서 점수와 형태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물으신다면 저는 두말할 것 없이 형태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간혹 졸 두 개가 있어도 그 입궁에 있으면 차가 있어도 이제 입궁수에 대해서 무력한 것과 같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형태가 중요한데 지금 가와구치 선수는 모양과 점수 모두 좀 불리한 상황이 있습니다. 동주핑 선수는 근데도 이렇게 급격하게 좀 공격하기보다는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해가네요. 네, 아직까지 기물도 마화상은 그대로 있는 거죠? 네, 일단 마가 차를 취했기 때문에 네, 다시 좌진의 진마로 이제 복귀할 것 같고요. 네, 설령 이 초에서 다시 마를 노리러 들어간다 해도 이번에는 우측에 있는 진마가 궁중마로 들어가게 되면 또 이 후방 쪽으로 원악마 형태가 돼서 그런데 그 수는 좀 모양이 꼬인다고 본 것 같네요. 그렇죠? 이렇게 차기를 아니라 병을 들이면서 지금 이렇게 방비하는 수도 좋은 판단입니다. 일단 철벽을 네. 단단하게 쳐놓고 예.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한 방에 펀치를 날리겠다 약간 좀 이런 전략이 좀 보여지네요. 동주핑 선수의 원악마 이해도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원악마 포지는 선 방어, 좀 후 공격 같은 조금은 방어가 필요한 포진인데요. 공격을 서두르기보다는 확실한 수순일 때 공격에도 나서고 좀 이렇게 꼼꼼하게 방어해 나가는 형태가 아주 이 선수가 원악마 포진에 대한 이해도와 정말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사실 점수면에 봐서도 지금 동주핑 선수가 서두를 필요가 없죠. 그렇죠. 동주핑 선수는 여기서 지금 특히 타이틀이 걸려 있잖아요. 네, 이렇게 섣부르 좀 이렇게 공격에 나서기보다는 확실하고 탄탄한 수비와 방어를 그리고 공격을 이제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동주핑 선수 3회 세계인 장기대회부터 이제 참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올해로 그러면 두 번째 참가가 되겠네요. 동주핑 선수를 저는 3회 대회에서부터 이제 또 알게 됐는데 이 선수가 또 중국 샹치라든지 네, 또 일본 쇼기라든지 다양한 장기에 대해서 많은 재능이 있는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역시나 샹치, 쇼기 모두 가와구치 히로시 선수도 또 두뇌 스포츠를 굉장히 즐기는 선수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두 선수의 기력은 정말 만만치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이제 전략적인 것과 상대방의 연구를 얼마나 해왔느냐 네. 그리고 자신의 포진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네요. 네, 가와구치 선수가 사실은 이 지난 대회에서는 이 외국인 부분에서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탄탄한 수익기가 일품인 선수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은 긴장이 컸던 것 같고 초반에 이 기물 손실이 나면서 아무래도 이 계획했던 구상과는 좀 엇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단 철저하게 막네요. 네. 역시나 동주핑 선수 한 해에서는 기물들이 못 들어오게 예,
이러면 진짜 초 입장에서 할 것도 없고 답답해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얄미울 정도로 이렇게 그렇다고 막 공격을 하지도 않고요. 그렇죠. 그런데 앞서는 사람의 이 판단에서 볼 때는 이게 또 바른 판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기라는 게 그야말로 결과는 정말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실수를 이제 한 번이라도 좀 크게 하다 보면 이렇게 앞서고 있던 것도 순식간에 역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수 한 수 만들어가는 수 좋습니다. 또 이렇게 철벽 방어를 네. 하는 한의 네, 모습입니다. 한에서 아주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고선 막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글쎄요, 물론 이제 제가 볼 때는 공격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 초의 상이 이렇게 이 좌진에 있던 초의 상이 이렇게 떠서 이쪽을 노리러 가면서 좀 파고드는 수도 좋을 것 같고요. 한의 상이요. 예, 그리고 또 한의 이 양차가 지금 후방에 있던 차까지 공격에 합세를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 궁성 자리가 초에서 많이 불안하거든요. 이 부분을 노리러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결승전을 맞이해서 일본의 두 선수가 좋은 경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일단 살을 안으로 궁중으로 한해서 넣어서 일단 방비를 한 모습이고요. 이제 서서히 한해에서는 좀 공격의 포인트를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기서 가구치 선수 또 다시 면포를 움직이는데 글쎄요, 저는 우측에 있는 포를 움직이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여기서 이렇게 면포를 이동하면 이 좌진에 있던 이 한상이 이렇게 뜨게 된다면 이 한참을 이동하면 상장군이 되기 때문에 포를 다시 막아야 돼요. 네. 그러면 포가 이렇게 들어온다면 수순 낭비고 좌진의 포가 들어온다면 또 이쪽에 포가 묶이는 효과가 돼서 지금 이렇게 면포가 이동한 수는 좋은 판단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면포는 그대로 있는 채로 우측에 있는 포가 좀 이동해서 중포로 달려가는 수가 좋은데 예, 동주핑 선수 놓치지 않네요. 그 수를 잘 봤네요. 네, 역시 동주핑 선수가 수읽기가 꼼꼼합니다. 지금 아마 가와구치 히로시 선수도 뭔가 수를 내고 싶은데 마땅히 좀 수순들이 계속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좋지 않은 수순들이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선수들이 아무리 이제 구상을 잘 해와도 네. 좀 초반에 큰 손해를 입으면 사실 좀 멘탈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야 네, 될까요? 그렇죠. 좀 이제 제1플랜을 짜왔는데 1플랜이 안 되면 2플랜, 3플랜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좀 기물들의 전개도 좀 구상이 매끄럽지 못하다라는 인상을 받기가 쉽습니다. 일단 좌진의 포의 활용을 위해서라도 이 우측의 포를 면포로 놓은 판단인 것 같은데 그러나 이렇게 되고 보니까 오히려 포 활용이 좌측의 포 활용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제한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제한이 돼 있고 매끄럽지 못할 네. 것 같아요. 일단 우측에 한 차가 나온 판단 좋고요. 이러면 또 졸이 독졸이 돼서 이 졸을 지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졸이 참 신기한 게 예, 저렇게 밀고 나가다가도 굉장히 위협적일 수가 있고 또 그렇죠. 독절 단명이라고 네, 또 이런 사자성어가 있듯이 그렇죠. 이런 경우에 딱 해당되는 말이죠. 그렇죠. 이 많은 이제 장기 선배분들이나 네. 또는 이제 많은 장기인들이 그런 단어들을 남겼을 때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어떤 그런 단어의 어원에는 경험이 축적돼 있다 보니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초에서는 조를 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초차가 움직이는 수순으로 이제 움직였는데 이러면 저 졸도 잡아가면서 또 이제 계속해서 파상 공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더 날카로운 위치에 차가 네. 또 자리를 하게 되죠. 물론 또 조를 취하지 않고 네. 여기서
한차가 이렇게 두 칸 정도 안으로 들어서서 이쪽을 괴롭히는 수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위협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후순들을 계속 생각해 보면 네. 그 수순도 나쁘지 않네요. 네, 그런데 일단은 그렇죠. 하나하나 취해가면 됩니다. 동주핑 선수 급할 게 없어요. 네. 여기서 좌측에 있는 포가 막상 떠야 되는데 또 뜨면 한 상이 이제 일선으로 내려가면서 귀마를 노리는 수가 가능하고 지금 일단 살을 이렇게 넣었는데요. 네. 이러면 글쎄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양 선수 시간 관리도 굉장히 좀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앞서 경기에서 쇼시 선수가 좀 초읽기를 잘못 생각한 바람에 좀 아쉬운 경기가 나왔죠. 네. 지금 여기서 한에서 강제를 한다면 그냥 차대를 청하는 수도 매우 아프거든요. 여기서 차교환만 일어나도 오히려 초에서는 이 그야말로 방비할 기물이 사실상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강제로 이제 좀 끌어올려 치는 수를 두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러나 동주핑 선수 그냥 일단 진마를 놓습니다. 천천히 네. 마이웨이를 가고 있는 예. 동주핑 선수의 모습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타입의 선수들을 만날 때가 어떻게 보면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제 점수상으로 분리할 때는 네. 정말 역전이 나오려면 상대도 실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말 뭐 옛날에 공포 영화 스릴러물이 이제 보면 조금씩 이제 약간 목덜미를 조여오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숨이 탁탁 막히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정말 해야 될 수, 차분한 수 한 수 한 수씩 두는 게 네. 오히려 초에서는 앞으로 이 수를 어떻게 막지 않은 좀 고민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음 수순들을 생각할 겨를을 안 주고요. 일단 이 수를 방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동주핑 선수가 소리 없이 상대방의 목을 조여오는 예, 지금 좀 무섭네요. 그렇네요. 이 중앙에 막아 나오면서 차를 또 위협했기 때문에 초차가 이동할 수밖에 없는데 이동하니까 또 이번에는 우진 쪽이 매우 불안한 모양이 됐고요. 네. 계속 압박하는 형세가 나옵니다. 이제 또 차가 우진 쪽으로 가서 네. 여기서 비어있는 부분들을 또 공략을 한다면 그렇죠. 이 한 차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두 칸 이동한다면 궁이 이렇게 위로 틀기도 좀 위험하고요. 이쪽으로 튼다고 한다면 장군을 부르네요. 바로 한 칸 들어섰어요. 네, 이 수는 글쎄요. 조금 지켜봐야 되겠는데 이 수도 뭐 충분히 가능한 판단입니다. 여기서 사로 일단은 막았는데 이러면 마로 포를 노리러 가는 수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바로 포요. 예, 중앙 마로 이제 우측으로 떠서 면포를 노리러 가면 꼼짝없이 마포대를 해야 되겠죠.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알면서도 막기 어려운 동주핑 선수의 공격입니다. 동주핑 선수는 지금 여유 있고요. 가와구치 히로시 선수도 네, 지금 보면은 모든 수들이 좀 눈에 보일 거예요. 그런데 네, 막기가 쉽지가 않죠. 네. 일단 여기서 마로 포를 노리는 수가 아픕니다. 그야말로 포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포로 막상 받자니 이제 정말 공격할 수 있는 기물은 고사하고 방어할 수 있는 기물도 얼마 안 남거든요. 일단은 사로 좀 최대한 방비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한 차가 이렇게 중앙 자리로 와서 좀 노리러 가는 수도 가능은 하고요. 그러나 그냥 마포대 한 개 더 깔끔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 네, 마로 포를 취해서 포로 다시 취했는데 이러면 여기서 한 차가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해도 이 수도 아프긴 할 것 같습니다. 살을 올리는 수 정도로 방어할 것 같은데 차장군을 쳐서 궁자리를 틀고 공격하는 수도 좋고요. 그런데 우측에 있는 진마가 중앙마로 이동했습니다. 역시나 스텝
앞을 차근차근 네. 밟아가면서 그렇죠. 어, 돌다리도 가져가고 있는 예, 두들겨 보며 건너듯이 네. 정말 한 단계 한 단계씩 동주핑 선수 이런 차분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정말 대단한 선수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장기에 대한 연구가 정말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가와구치 선수가 좀 반발수 같아요. 이 초차가 한 해 3선을 이제 점거했는데 이래서 마가포를 노리러 가면 초차로 이 한 포를 취하겠다는 생각인데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잘못하면 위통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마가 오히려 궁이 틀 게 아니라요. 한 해 중앙마가 뜨면 그렇네요. 네, 이 포를 취했다가는 마가 이렇게 내려와서 그렇죠. 마장군을 치면 오히려 궁이 돌 자리가 없어서 위통이거든요. 그러나 동주핑 선수 여기서도 안전하게 둡니다. 그 수를 못 봤을 수도 있고요. 네, 사실 좀 이렇게 반격하는 수가 나오면 좀 움찔하게 돼요. 네. 어떤 선수든. 네. 일단 지금 면포로 이동시켰는데 이 면포 이동시킨 수가 아프네요. 여기서 한 차가 위에 있는 지금 한 해 5선짜리에 있는 한 차가 만약에 5선 이 한 칸 옆으로 이동한다면 이 수를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이렇게 지금 궁중짜리로 도는 것도 매우 힘들고요. 오히려 사가 올라가야 되나요? 올라가서 그래도 또 입궁수가 나오거든요. 이 수는 사실상 이렇게 되면 거의 위통수순으로 보여지는데요. 막기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포장군을 불러서 한번 이 한 궁을 후퇴시킨 후에 포가 이렇게 빠진다든지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되면 지금 거의 위통수순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네, 차장군 치면 사로 이 우측 사로 받을 수밖에 그렇죠. 없을 때 귀마를 취해도 입궁수가 나와서 그런데 여기서 그냥 다시 포장군으로 마저 초차를 잡습니다. 정말 이렇게 쉴 틈 없이 하나씩 조여가는 이런 장기는 당하는 입장에서는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동주핑 선수가 78수로 완승을 합니다. 해외 선수 부문 이벤트 대회 우승은 일본의 동주핑 선수입니다. 네, 동주핑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중반 이후 강점을 가진 선수로 보이죠.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가와구치 히로시 선수 준우승이네요. 2연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우승 타이틀을 넘겨주게 됐습니다. 네, 가와구치 히로시 선수 아쉽겠지만 우승 타이틀은 동료 선수인 동주핑 선수 차지입니다. 두 선수 모두 힘든 대결이었을 텐데요. 멋진 경기였습니다. 오늘 동주핑 선수가 최종 승리하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동료 선수인 가와구치 히로시 선수를 상대로 맞춤 전략이 통했다고 보는데요. 오늘 경기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경기는 가와구치 히로시, 동주핑 선수의 이벤트 대국 결승전이 펼쳐졌습니다. 가와구치 선수는 양귀마, 동주핑 선수는 원악마 포진을 차려서 초반부터 거센 격돌이 예상되었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 동주핑 선수의 경기 운영이 좀 더 매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가와구치 선수 초반에 포를 잡아낼 수 있던 기회를 놓치며 경기가 어렵게 흘러갔죠. 이 부분이 너무 아쉬웠고요. 동주핑 선수는 후반까지 침착한 경기 운영을 보여주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종반 부분에서 외통 부분만 놓치지 않았다면 더욱 완벽한 승리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대국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대국 포인트는 바로 이 장면이었는데요. 일단 가와구치 선수는 초반에 포를 잡을 수 있던 기회를 놓친 게 아쉬웠고요. 동주핑 선수는 시종일관 아주 매끄러운 경기 운영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마지막에 외통 수순을 놓친 게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전에서 초에 이 진마가 이렇게 중앙으로 진출한 상황이었는데 한에서 그때 초에 이 초차가 이 3선짜리를 노리러 갔었죠. 그렇죠. 이 그러니까 자리죠. 이 마가 뜨면 이 포가 죽는 수를 우려해서 실전에서는 한 궁이 오른쪽으로 궁을 틀었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놓친 외통 수순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중앙 마가 떠서 이렇게 포를 노리는 수를 그냥 두는 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초차가 이 포를 취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를 취했다간 바로 다음 수에 이렇게 마장군을 치면
이미 상위 이 자리를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외통이죠. 그렇기 때문에 궁이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을 올려서 방어하는 수 정도인데요. 이때는 마로 이 포를 노리게 되면 역시 계속해서 외통 수순의 연장선입니다. 여기서 다른 수를 뒀다가 이 차가 들어와서 입궁수의 바로 외통이고요. 제일 오래 버티는 수를 좀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궁이 올라가는 수 정도인데, 마가 이렇게 빠지면 역시 이 궁이 틀어도 다시 차가 있어서 위협이 되고요. 결국 최고로 오래 버티는 수 정도로 이렇게 마가 나오는 수 정도인데, 이러면 차가 이렇게 일선을 잡으면서 상장군을 부르면 아주 막기가 곤란해집니다. 여기서 사가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입궁수의 외통이고, 여기서 이렇게 막는 수 정도가 최선인데, 이렇게 입궁수가 나왔을 때는 마로밖에 못 봤거든요. 그럼 이때 마로 살을 취하면 영락없이 깔끔한 외통이라서 이 수만 보았다면 동주평 선수가 더 완벽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해외 선수 부문 이벤트 대회 최종 우승은 일본 동주핑 선수의 준우승은 역시 일본 가와구치 히로시 선수로 결정됐습니다. 두 선수는 일본에서 우리 장기를 보급하기 위해 또 기력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를 오늘 입상으로 보상받았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본선 32강전이 시작됩니다. 그 첫 시간으로 A조 32강전 대한민국의 김동학, 김명필 선수의 경기인데요.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삼인배 4회 세계인 장기대회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